기억하실 것은 숫자 2개만 기억하십시오. 200과 300. 네, 오늘은 당뇨병이 있을 때 치과 진료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는 천천히 진행되는 만성질환이죠.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역시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염증이 발생하면 낫는 과정이 좀 느립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기면 천천히 낫죠. 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병을 가진 환자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 같은 진료를 받게 되겠다고 하면 치료 후에 치유 과정에서 문제가 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당뇨가 있다고 무조건 진료를 못 받나요? 그건 아닙니다. 당뇨가 있을 때 당 수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진료에 문제가 없으실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에는 1형과 2형이 있는데요. 치과 진료할 때 고려할 점은 2가지 유형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 수치를 수시로 측정을 하시죠. 일반적으로는 당 수치는 최소 8시간 공복 시에 측정을 하거나 식후 2시간 뒤에 측정을 하는데요. 보통은 식후 2시간 뒤에 측정한 값으로 기준을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식사와 상관이 없는 일정한 값을 보이는 수치가 있습니다. 보통 5.6 이하가 정상이고 6.5 이상이 당뇨라고 판단을 하는데,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7% 이하인 경우에는 치과 진료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은 치과에서는 식후 2시간 혈당치를 보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식후 2시간 후에 당 수치에 따른 치과 진료에 대한 도표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식후 혈당치가 200 이하인 경우에는 치과 진료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200에서 300 사이인 경우는 치료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술전 항생제를 복용하고 치료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300이 넘으면 치료를 피해야 하고 감염 조절이나 통증 조절, 지혈과 같은 응급 조치는 가능합니다. 400이 넘으면 빨리 응급실을 가야 할 정도의 그런 수치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치과 진료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죠. 이러한 스트레스는 혈당 수치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진료 중에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스트레스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오후보다는 아침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고요. 또 그냥 진료 받는 것보다는 수면 진료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진료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진료 전에 당뇨약을 복용하고 오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치과 진료 이후에 식사를 하기 힘든 경우이다 라고 하면 당뇨약을 드시지 않고 치과를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뇨약은 먹어서 혈당치는 낮아질 건데 정작 식사를 못하면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도리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혈당의 쇼크가 올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당뇨와 치과 진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기억하실 것은 숫자 2개만 기억하십시오. 200과 300. 식후 혈당치가 200 이하이면 치과 진료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00에서 300 사이이면 치과 진료는 가능하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서 술전 항생제를 복용하고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00 이상이면 절대로 치과 진료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 당뇨가 있을 때 치과에 가도 괜찮은지 어떤지 걱정되시죠? 그리고 또 이거 어디에다 물어볼까 이렇게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확실히 정리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정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